한 변 길이가 10짜리 정사각형이래. 이렇게 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구하는 거를 이제 읽어보니까, PFCG? 둘레 길이 나와 있고, 넓이 46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치? 가로, 세로를 표현할 건데, 문제가 A2랑 AH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이래. 그러면 A2, AH를 미지수로 놔야겠죠? 그래서 A2를 알파, 이걸 베타라고 놔볼게. 그러면 이거 뭐 표현은 간단해. 가로, 세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PF 길이는 10-알파가 될 거고, PG 길이는 10-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러고 뭐야? 요거 두 개 가지고 이 식을 끌어내면 되겠죠? 둘레 길이 28이니까 두 개 더한 게 14가 되겠지. 둘레의 절반. 그 다음에 넓이 곱한 게 46이 되겠죠. 요거 끌어볼게. 그래서 20-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4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그 다음 100 - 알파의 베타, 알파 베타가 46이니까 여기다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94 더하기 알파 베타가 46, 얻어낼 수 있는 건 알파 베타가 48이니? 해서 작성하면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그래서 표현만 잘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뭐가 계산이 숫자가 잘못됐는데, 그치? 넓이가 46, 100 어디에 잘못된 거니? 나는 틀린 거 없는데? 그치? 94. 요 개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 틀린 거 없지, 얘들아? 맞죠? 요 전개 잘했잖아? 네. 나 틀렸네? 내가 틀렸네. 10배죠, 10배. 그래서 60 빼야 되네, 60. 40이죠, 40. 8이 되겠네, 8. 자, 상수항이. 자, 그 다음 468번 볼게요. 자, 우리 이런 그림 볼 때 떠올려야 되는 거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이런 그림을 보면 닮음을 떠올려야 된다. 확대가 이렇게 되겠네. 자, 닮음을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넓이랑 저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넓이랑 둘레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해달라. 넓이랑 둘레를 표현을 해야겠네.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위에 조그만 삼각형 요거랑 큰 거의 닮은 비를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뭐 지금 길이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정사각형인 거 써먹어야 되니까 뭐 여기를 K 이렇게 해볼까? K. 그럼 여기 알파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도 알파 빼기 K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 닮은 비 쓰면 되죠. K 대 알파 빼기 K 는 전체 닮은 비 A 알파 대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K 대 알파 빼기 K는 알파 대 베타다. 그러면 알파의 알파 빼기 K가 베타 K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식을 끌어보면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식이 안 나오고 이렇게 묶을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좀 바꿔봐야겠네. K를 여기로 놔보자. 여기로. 그럼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알파 빼기 K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K 대 K가 알파 대 베타. 이렇게 되죠. 이러면 나오겠네.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K. 이렇게 되겠죠. 베타 K. 해서 K를 쭉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뭐리? 요거로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있어야 이 K 값이 결정이 되는데, 알파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나? 내접한 둘레 넓이랑 플러스 베타. 이렇게 알파 위에 있구나. 어쩐지 위에 있네. 위에 잘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2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4, 알파 베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겠지. 뭐 K값 2분의 1 구해졌으니까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2분의 1인 거죠. 해서 둘레 길이가 이제 2지 2. 둘레 길이가 2. 넓이는 4분의 1 되겠네. 자, 요거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근의 합 4분의 9, 두근의 곱 2분의 1 요거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죠.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자, 이렇게 작성되겠죠. 근데 이제 구하는 식이 최고 차항계수가 4니까 4로 맞춰주면 되겠지. 양변에 4 곱하면 정답 되겠네. 요게 정답 되겠죠. 그래서 뭐 m값 마이너스 9, n값 2가 되겠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469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앞에서 연습한 거 토대로 어떤 문제랑 이게 비슷한 문제인가 생각해보면서 풀이를 한번 해봐. 같이 한번 봐보자. 일단 요거는 이제 단계를 제시를 해준 거니까 하라는 대로 해볼게. 두 가지 풀이를 해볼게. 두 가지 풀이로. 자, 뭐 밑에는 뭐 그렇다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끊어서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보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4, 알파 베타 7, 그리고 뭐 이것도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면 좋고 구해놓고 요거 이제 f2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pq래. 그럼 얘는 세모 부분이 알파고 베타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 연습했었죠? 그래서 요거의 근을 구해보니 알파가 돼야 되더라. 그럼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게 각각 pq인 거죠. p, q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구하는 꼴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하면 5차, 5차, 4차, 4차, 3차, 2차, 1차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죠. 우리가 저는 곱셈50대 연습을 내가 시켰잖아. 자, 제곱은 구하기 쉽죠.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 p 더하기 q는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거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네. 뭐 계산부터 해놓자. 얼마니 이거? 1이네요. 1. 그 다음에 어쨌든 곱셈50 쓸 때 PQ도 써야 되니까 이것도 구해두면 되겠지. 4분의 요거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하면
알파 베타 대입하면 7,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1, 그러면 1이 되겠네요. 그쵸? 해놓고 이제 구하면 돼. P 플러스 Q는 그냥 구해놨고,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곱셈공식 변형, P 플러스 Q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PQ 일단 대입하면 되죠. 자, 이거 1이고 1이니까 계산도 깔끔하겠네. 마이너스 1 구했고, 세제곱도 공식 써, 4제곱도 공식 써. 자, 세제곱 마이너스 3PQ, 그 다음에 P 플러스 Q, 그러면 1 마이너스 3 되겠네. 마이너스 2고 4제곱. 그 여러분들 지금 이제 푸는 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잘 푸는데, 예쁘게 한 줄 한 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봐. 풀이가 한 줄 한 줄 깔끔해야 잘 풀 수가 있어요. 실수도 시험에서 없을 수 있고. 자, 요거 이미 계산해놨죠? 여기 마이너스 1이네? 1이고, 요거 PQ의 통째 제곱이네? 1 빼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마지막 5차만 구하면 끝나겠네? 5차는 여기다 하자. 5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 2차랑 3차 조합해야죠. 2차랑 3차. 그래서 요거 풀 때 설마 이렇게 할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그치? 에다가 요거 불순물 끼는 거 빼줘야 되겠지? P제곱 Q제곱으로 묶으면 P 플러스 Q 이렇게 묶이겠네. P제곱 Q세제곱이랑 P세제곱 Q제곱을 뺄 거니까. 자, 요 계산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2 빼기 1이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 그치? 그냥 곱셈공식 변형 정직하게 쓰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자, 혹시 또 다른 풀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다른 풀이를 한번 생각해봐.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잘못 들었나? 다른 풀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디어 없나?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얘들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찾아볼게. (411번)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하니?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었어? (411번) (413번) 똑같은 문제죠. 이거 어떻게 풀었니? 아무도 몰라? 알고 있는 거지? 나눗셈 하는 거죠. 나눗셈. 2차식 0 할 때 고차식 갖고 와. 나눗셈. 둘 다 똑같은 문제잖아. 이것도 완전히 똑같죠. 지금 어딨어? 여기 69번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때 딱 태도 정립해줬지. Pq 섞여 있어도 P끼리 Q끼리 봐라. 그치? 그래서 P끼리 모아. 그럼 P 5제곱, 4제곱, 세제곱, 제곱 P를 나눗셈 하는 거야. 귀찮긴 하겠지만.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필요해? P가 들어간 2차식이 0이다가 필요해. 0이다. 이해되니? P가 들어간 2차식을 0이다라는 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한번 꺼내봐. 자, 이거 지금 해봐. 선생님 말 이해했니? 지금 말은 이해했어? P 들어간 2차식이 빵이다를 얻어내야 나눗셈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면. 그럼 이 문제 잘 읽고 P 들어간 2차식 0을 끌어내보세요. 지금
당연히 이게 아니니까 지금 시키는 거겠지? 이게 아니니까 시키는 거야 지금. 그치? 내가 시킨 대로만 잘 태도만 적용하면 돼. 자, P가 어디 들어있는데? 이거의 근이 P인 거잖아. 내가 근 어디다 집어넣으라 했어? 여기다 집어넣으라 했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연습시켰어? X 대신에 얘 집어넣어라 이렇게 시켰죠? 맞지?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저기 FC에다가 2P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P 플러스 1 플러스 7 는 0이겠지. 정리하면 되겠죠? 4P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4 플러스 7 정리하면 마이너스 4P에 플러스 4는 빵이네.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이네. 구했죠? 그치? 얘로 나눗셈 하면 돼. 이해하셨니? 심지어 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얘를 보면 바로 뭐가 생각나라 라고 얘가 뭐라고 했었니? 얘 보면 바로 생각나는 게 양변에다가 P 플러스 1을 곱해야죠. 그치? 그럼 뭐까지 할 수 있는 거야? P 세제곱 플러스 1이 빵이다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차수 줄여줄 수 있겠네. P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니? 그죠? 이런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연습한 대로 끌고 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풀이는 답지 없겠죠? 자, 470번 볼게요. 자, 요거 두 근을 알파, 베타래. 뭐 근각의 수학에 쓸 것 같아. 기본적인 문제야. 앞에서 우리가 뭐를 연습을 했었냐면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갑자기 켤레를 물어봐. 켤레를. 바를 취한 거. 그럼 뭐라 했었냐? 이 베타가 알파바다. 알파가 곧 베타바다. 이렇게 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면 간단해지죠.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바뀌겠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그러면 기본 문제로 바뀌었네요. 그냥 2차식 0일 때 2차식 값 구하라.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 태도 하나가 문제를 쉽게 바꾸는 거죠. 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정리 먼저 하자.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요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2알파로 정리되네. 따라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베타랑 마이너스 2알파 곱한 거겠다. 4알파 베타가 답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니? 71번 볼게요. 71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 알겠죠? 풀어보시고 내가 푸는 풀이를 한번 보세요. 전개하면 되지. 전개. 그치? 이거 전개하면 1, 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다 전개해서 그냥 단순 계산이지 단순 노가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볼게. 잘 들어봐. 자, 요거 한번 칠판 보세요. px가 다항식이야. 일단 px 이꼴 0에 근이 알파 1부터 알파 100이래. 근이 100개가 있대. 100개. 그럴 때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럴까? 이렇게 될 거니까. 물론 최고 차항계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해돼? 일단 3 집어넣으면 나오죠? 그치? 아니? 이거를 연습을 많이 시킬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구하는 식이 P1, P2, P3, P4, P5를 더한 거다. 이게 정답이겠죠. 맞니? 계산해 볼게. P1은 마이너스 2고 P2는 마이너스 1, P3은 2니? 4, 7, 5, 14? 얼마야? 2 사라지고 20 되겠네. 20?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연습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71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2번. 뭐 그냥 전형적인 많이 나오는 그냥 문제인데, 절대값 b가 3대2다. 우리가 b가 3대2다 이런 문제는 풀어봤거든? 3알파, 2알파 뭐 이렇게 놓고 근각에서 관계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얘는 절대값의 b가 3대2잖아. 그래서 두 근을 지워도 되겠지? 두 근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일단 그냥 노멀하게 놓는다면 뭐 이렇게 표현하겠지. 얘가 3대2다. 뭐 이렇게 끌고 갈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우리 B 나왔을 때는 KK로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를 이제 뭐 3K, 2K 이렇게 나. 근데 절대값의 B가 3대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뭐만 신경 쓰면 되겠니? 케이스만 신경 쓰면 되겠죠. 케이스만. 왜? 두 개가 부호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가 마 3K, 베타가 마 2K 이럴 때. 자, 이거 그때도 선생님이 설명했거든요.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마 3K 마 2K, 3K 마 2K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쨌든 부호가 반대인 건 똑같은 거잖아.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두 번째, 왜 선생님이 알파를 3K라고 놨을까? 알파가 2K일 수도 있잖아. 그럼 케이스 더 나눠야 되는 거지? 맞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이제 WLOG를 쓴 거지? 맞아요? 그쵸?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알파를 3K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알파, 베타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안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그냥 내가 3K라고 가정을 한 거야. B3짜리라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근각에서 관계 끌고 가는 거야. 자, 합구해봐. 5K가 얼마니? M분의 5 빼기 3N 이렇게 되겠네. 요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두근곱 6K 제곱, 요게 마이너스 N분의 24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거든? 요 두 개를. 어쨌든 연립이라는 거는 가감 아니면 대입인데, 크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대입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냥 K는 정리하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이거 먼저 풀어보자. 자, K는 정리하면 5m분의 5 빼기 3m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6 곱하기 K제곱 25m 제곱분의 25 마이너스 30m 플러스 9m 제곱. 조금 이제 계산이 들어가죠. 는 마이너스 m분의 24네. 약분을 일단 치고 가자. 요 약분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자 한번 곱해볼게. m 일단 약분하자. m도 요거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선 x자 곱해볼게. 그럼 이렇게 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곱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00m이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항하면 되겠죠. 70m 플러스 25 는빵.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실수 m 값의 합거라고 되어있지? 실수 m 값이야. 근데 m이 지금 양수인 상황이네. 그죠? 요 실수 m 값의 합거하면 이게 인수분해는 일단 안 되죠. 3, 3에 25 뭐 안 되지? 그치? 그 실수 m 값의 합 여기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이제 9분의 70인데, 근데 이런 거 구할 때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거 근각계수 관계 쓰면 4죠, 4. 그치? 근데 얘 근은 얼마야? 2지. 그럼 좀 이상하지? 근이 2 하나인데 근각계수 관계 쓰면 4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 중근일 땐 조심을 해야 돼. 중근일 때는. 사실상 근은 2 하나라서 모든 근의 합과면 2인데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4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D를 한번 체크해야 돼요. D. 그래서 D가 양수냐, D가 양수일 때만 요게 이제 마이너스 9분의 70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괜찮죠? D 계산은 뭐 35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5겠네. 이건 양수겠네요. 뭐 이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로 한번 해볼게. 알파가 아까 뭐였니? 3K, 베타가 마이너스 2K. 이런 상황. 합을 구해보면 K죠? 그게 뭐 뒤에는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곱 구해보면 마이너스 6K 제곱 되겠네. 그게 마이너스 M분의 24고. 요거 조금만 한번 더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6으로 약분하면 K제곱이 M분의 4다. 이렇게 구해졌네. 또 K에다 제곱하자. M제곱분의 25 마이너스 30M 플러스 9M제곱 는 M분의 4죠. M 하나 약분 치고 X자 이렇게 곱해볼게. 그러면 25 마이너스 30M 플러스 9M제곱 는 4M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이제 정리하면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네. 맞죠?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나? 3, 3, 5, 1, 5, 5 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판별식 써가지고 근각계수 관계 쓰면 되겠지. 이 경우도.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17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5 289랑 9, 45 요게 크네. 0보다 크네. 그럼 이 경우에도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m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걸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m이 0보다 크다 걸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좀 놓쳤죠. 보니까 여기서 체크할 수 있지. 여기서 이거 봐봐. 이게 m이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게 음수죠? 그러면 이게 제곱이 음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모순이 되고, 이 경우는 될 수 있다. m이 0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정답으로 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의 b가 주어졌을 때는 이 부호만 좀 조심을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뭐 쉬운 거는 넘어가고 479번 볼게요. 479.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 자, 요 놈이 허근 알파를 가진대. 허근 알파. 그러면 근이니까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뜸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이거든. 알파 세제곱? 그럼 알파 세제곱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돼. 그쵸? 뭐 허근이니까 우리 뭐도 쓸 수 있겠니? D도 써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쓸지는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0보다 작다 이거 쓰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피해 범위가 이렇게 된다 까지는 끌어낼 것 같아. 하고선 자 알파 세제곱을 다뤄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알파 제곱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걔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죠? 양변에 알파를 곱해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될까? 이게 차수 떨구기야. 차수 떨구기. 요 알파 제곱 자리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런 식으로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뭐 이렇게 이제 좀 차수는 떨궈졌죠? 정리 좀 해볼까? p제곱 알파 부분 이렇게 에 알파 그리고 안 들어있는 거 이렇게니 마이너스에 p제곱 플러스 3p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요게 지금 0인 상황이잖아. 자 p가 실수야. 실수. 그쵸? p가 실수인데 알파는 허근이거든요. 허수야. p는 실수고. 이 다음에 어떻게 풀면 될까? 풀이는 끝났어 이제. 요 다음에 어떻게 풀면 될까?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답은 다 준 거야 지금. 알파는 허수, p는 실수.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거 보면 어떻게 돼야 돼? 00이지 뭐. 그치? 맞아? 허수부에 의해서 이게 0 되려면 00이야죠. 그렇게 푸는 거죠. 이거 0이다. 되겠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450번부터인가? 450번부터지? 그치. 450번까지지. 맞지? 416부터 450. 16, 134, 135. 질문 없니? 20번. 여기 라인 풀 때 쌤이 얘기를 했던 게, 일단, 절대값 알파 베타, 그리고 루트 알파 베타.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 뭐 기본은 제곱이야. 기본은 제곱인데, 자, 그래서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이걸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해봤던 것 같아. 제곱을 해서 정석대로만 한번 써볼게. 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다음에 얘를 알파 제곱으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절대값 합칠 수 있었니, 없었니? 그때? 있었죠? 그치? 알파, 베타 합치고, 이것도 베타 제곱으로 쓸 수 있다. 해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A니까,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는 거니까 6A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알파 베타, 지금 A가 양수네. 그럼 얘는 음수겠네. 해서 요거 음수로 튀어나오겠죠? 3A로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6A 이렇게 되겠다. 그럼 A제곱 플러스 12A가 되겠네. 요 값이 지금 얼마래?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해서 A 값 걸러주면 되겠죠? 12A 마이너스 8. 그래서 엥? 인수분해 안 돼? 뭐 구하라는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라고? 이건 뭐 계산만 했으면 됐네? 요것만 계속 구했으면 됐네? 그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요거지. 내가 지금 문제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볼게. 제곱했고. 64가 되니? 64. 그래서 여기 64죠. 제곱했으니까. 하면 4하고 16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지금 양수니까 16이다 이렇게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두 번째 풀이는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알파 플러스 적어놓은 걸로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고 얘는 곱은 음수야.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다. 일단 곱이 음수에서 이거 뿔마가 달라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합이 양수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써먹진 않지만 두 수의 부호가 다른데 합은 양수야? 그러면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추가 문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그냥 꺼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꺼내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그 WLOG를 쓴 거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가 플러스라고 그냥 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얘를 플러스로 꺼내고 얘를 마이너스로 이제 꺼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8이다를 이용해도 괜찮겠죠. 이해되겠니? 그치? 그때도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했었어. 자, 그 다음 또 135쪽 더 있니? 없으면 6쪽, 7쪽. 네? 27. 요거 선생님이 응용 많이 된다고 했었죠? 이 문제가. 그래서 고정된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합은 3, 곱은 K, 그리고 대입한 것까지 세트는 빵. 오늘 우리 좀 편한 마음으로 듣자. 편한 마음으로. 알겠지? 오늘 교재 마무리기도 하고, 나온 문제가 몇 개 없어, 지금 이제. 80번 때까지 있으니까, 그거 하고 딱 끝낼 거야. 내일부터 이제 새 교재,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걸로. 네? 그건 생각 좀 해볼게. 그렇지 않을까? 교재 마무리 해오는 게 숙제겠죠? 해서, 이거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알파 제곱은 해서 이렇게 이항한다고 했었지? 대입을 해보면 분모에다만 대입해볼게. 3알파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 지금 알파 제곱 대신에 얘 대입한 거야. 분의 1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2알파네? 2알파 분의 1 그럼 뒤에 것도 구조가 똑같을 거니까 결국에 구하는 건 2알파 2베타 이렇게 되겠다. 통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통분 되겠네.
대입해볼까? 2k분의 3이네? 그 놈이 4분의 1이네. 이렇게 x자 곱하면 되겠죠? 12가 2k니까 k값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또 더 있니? 6쪽, 7쪽 질문? 없으시면 8쪽, 9쪽 몇 번? 32번. 자, 우리 요거 복소수단에서 좀 연습해봤거든? p 플러스 2qi가 마이너스 16i다. 뭐 일단 아무 생각 없으면 제곱해보지 않을까? 그죠? p제곱 그 다음에 뭐야? 4pqi 하고선 마이너스 4q제곱이네. 제곱해보면 그게 마이너스 16i인데 일단 실수보호수 정리 먼저 해보자.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이 실수보. 그 다음에 허수보는 4pq의 i. 이렇게 되겠네. 그 놈이 마이너스 16i랑 같다는 상황이잖아. 그럼 복수수 상등으로 푸는 거죠. 실수보는 실수보끼리, 허수보는 허수보끼리.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우변의 실수보가 0이니까 얘 0. 요 놈이 마이너스 16이면 되겠다 해서 식을 한번 꺼내려 볼게. p제곱은 4q제곱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p가 뿔마 2q다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pq가 마이너스 16이다 해서 뭘 얻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4다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거 연립하면 끝이지 이제. 자, 근데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p가 2q인 상황. 요때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2q제곱이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는 모순이지. 왜? q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얘는 모순이 되겠죠.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 p값이 마이너스 2q라고 치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2q제곱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q제곱이 2니까 q값 얼마 루트 2 일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조건이 있나? p가 양수라고 되어있네. p가 양수이려면 q는 음수여야겠죠. q가 음수여야 p가 양수되니까. 그래서 q값이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결정됐네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p값은 2루트 2겠네. 이렇게 되겠죠. 구하는 게 뭐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라. 얘가 저거 두 실근이래? 이건 뭐 인수분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두근 알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전개해서 저거랑 비교를 해도 되지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합을 구해보자. 합은 루트 2지. 그게 근과 계수관계 쓰면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4네. 근과 계수관계 쓰면 b겠죠? 이렇게 해서 a, b 값 구해서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8쪽, 9쪽 더 있으세요? 34번. 자, 근해공식 잘못 적용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근해공식 잘못 적용했다 했을 때 선생님이 포인트는 뭐라 했냐? 합과 곱을 잘못된 근해공식으로 구해보라 했지? 자, 두 근이 근해공식을 잘못 봐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잘못 봤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합과 곱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합을 구해보면 루트는 사라질 거고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그 합이 지금 그렇게 잘못 봐서 얻은 글이 뭐야? 마이너스 2하고 3이죠? 이렇게 식하나. 그치? 자, 그 다음 곱도 구해볼게. 곱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있잖아. 합차꼴이죠? 요거랑 쪼개서 써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요거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꼴이지. 그럼 여기 합차죠? a 더하기 a 빼기 b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b제곱 루트 안에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네. 이거 정리를 하면 b제곱은 사라지고 ac 이렇게 남겠네. 그럼 4a분의 c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던 부분의 곱공식이랑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a분의 c인데.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두 개 곱한 값 이렇게 되겠다. 자, 해서 첫 번째 여기서 얻은 식이 여기 지금 1인데 b가 마이너스 a다를 얻은 거야. 두 번째 여기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24a다 이걸 얻은 거죠. a는 그냥 a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했어? 원래 거에다 그냥 대입한다 했지? a, b, c네.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4a는 빵이고 a로 약분하겠죠. 이렇게 되겠네. 구하라는 게 뭐야? 요거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구하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4니까 구하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되겠지? 자, 이렇게 34번이었고, 자, 넘어와서 40쪽, 41쪽. 여기 질문 없니? 그러면 42, 43쪽. 447번. 자, 요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fx는 마이너스 5의 두 그림 알파 베타 이렇게 봐서 fx 플러스 5는 0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f가 지금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결정을 할 수 있겠지. 최고치 한계수도 f를 따라가니까 최고치 한계수 1이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해놔야겠네. 요거는 나와있지가 않네요. 요거의 두 분. 그래, 요거는 식작성을 요걸로 하라는 얘기네. fx 플러스 5 계산해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요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구하는 식은 제곱이니 알파 베타분의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계산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자,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니? 이렇게 되겠네.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449번을 내가 한 번 더 풀어줄게. 다시 이 질문 한 번 했었는데, 자, 이거 한 번만 더 풀어줄게요. 그때 내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안에 제곱 들어간 게 응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볼게. 해놓고, 여기까지는 쓸 거야. 그러면 이게 쌤이 그때 얘기했던 게 알파랑 베타랑 섞여서 문제잖아. 섞여서. 그래서 일단 문자 통일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 알파 제곱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을 쌤이 두 가지 처리를 한번 보여줘 볼게. 2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 2알파 플러스 1 집어넣고요. 자, 아직은 문자 통일이 안 됐죠. 그래서 베타를 이제 또 바꿔줄 거야. 뭐로 이용해서 바꿔줄 거야? 여기
베타가 2 빼기 알파죠? 요거 이용해서 바꿔볼게. 그러면 2배 2 빼기 알파니까 4 마이너스 2 알파예요. 자, 여기부터 한번 잘 들어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치? 그 얘를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바꿔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f의 2x 플러스 1는 4 빼기 2x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되니? 변하는 부분만 바꾸는 거잖아. 그쵸? 어쨌든 뭐 베타는 이거랑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하던 대로 해보면 이렇게 이항을 할 거야. 요거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했거니? 좌변의 차수 따지죠. 그치? F가 지금 뭐래? 2차식이지, 저기 2차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2X 플러스 1을 X 대신에 집어넣은 건 몇 차가 돼? 여전히 2차죠? F에다가, 봐봐. 여기다 같이 적을까? F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제 대충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전개를 다 하진 않고 대충만 꺼내보면 4x제곱 어쩌고 이렇게 시작되겠죠. 맞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디테일이 달라. 뭐가 다르니? 최고 그 차수가 2차인 건 똑같은데 원래 거 f 차수가 1이지. 근데 얘는 2x 플러스 1을 집어넣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4로 바뀌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잘못 풀면 어떻게 풀냐면 이게 잘못된 풀이야. 잘못된 풀이를 한번 적어볼게. 여기까지 잘 써놓고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합에다가 합이 지금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죠. 합에다가 마이너스 곱에다가 그대로 하고선 여기 최고차 한계수 1로 처리를 하면 잘못 푸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쵸? 집어넣었더니 요놈의 최고차 한계수는 4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를 4로 바꿔야 됩니다. 4. 되겠지. 해서 풀이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 f2x 플러스 1 이란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변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에다가 2x 마이너스 4 이항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죠? 해서 자 지금 이제 구하는 게 뭐니 어쨌든 m 더하기 2n 값을 fx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선생님이 저번에 요거 설명했던 거지. 합성돼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했었어? 요거를 치환하라 했죠. 치환. t로 치환하는 거야. 자 그러면 2x 플러스 1이 t로 치환이 되면은 x가 2분의 t 빼기 1로 바뀌겠죠. 해서 주어진 식을 바꿔볼게. ft가 4배 x 대신에 요거 대입하는 거야. 의 제곱 마이너스 10배 곱하기 2분의 t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해보기 4는 약분될 거고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 5배 때리니까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f가 결정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게 t인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f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제? fx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더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되겠니? 이거 풀이 좀 한번 정리 좀 해볼래? 선생님이 방금 푼 풀이가 되게 중요한 풀이거든? 경험에 뭐 여러분이 쉽게 보기 힘든 식의 접근이니까 한번 적어봐.
이 최고 차함계수가 4라는 걸 꺼내는 게 쉽지 않았죠. 네. 이거 적고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는 저 알파 제곱을 바꿨죠. 근데 뭐 베타를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베타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냅두고 자 베타 자리에 2 빼기 알파를 똑같이 대입을 해. 그러면 얘는 일단 통일이 됐지. 그치? 통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풀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방금 선생님이 푼 풀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데 방금 한 것처럼 이거를 f의 x제곱은 4 빼기 2x의 두분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논리로 x제곱을 집어넣은 게 최고 차함계수는 1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방금 푼 풀이랑 약간 비슷하게 풀 수 있겠죠. 똑같은 결론. 이해되니? 그런 풀이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결이 다른 풀이를 내가 보여줄 건데 그냥 알파 제곱이고 알파고 차수가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큰 포인트는 두 개죠. 문자가 다르면 일단 안 되고 차수가 다르면 불편하다. 이게 큰 포인트 두 개겠지. 이 테마에서. 그래서 얘를 바꾸든 알파를 바꾸든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알파를 차수를 바꾸는 건 해봤으니까 요 알파를 거꾸로 제곱으로 바꿔볼게. 이런 테크는 이제 잘 쓰진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2알파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알파를 2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해서 F알파 제곱을 다시 써보면 4 빼기 2배에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해봤더니 4에 요거 약분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되죠? 정리를 했더니 차수가 이렇게 맞춰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fx는 5 빼기 x의 두 근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또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겠지. 2단부터는 요거는 0의 두 근이 요거일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첫 수랑 최고 차함계수 변화는 없겠죠? 그냥 fx를 더하는 거니까. 해서 6은 합, 6은 곱을 이제 다시 구해줘야겠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구해볼게.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뭐 곱셈공식 변형을 쓰면 얼마니? 4에다가 6이 되겠네. 제곱은 그냥 1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얘를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최고차 함계수는 1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따라서 결론이 뭐야? fx 구하는 거잖아. fx는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되겠니? 되겠죠. 그치? 뭐, 두 번째 풀이도 정리하실 분은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응용될 수 있는 포인트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져도 이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들 있죠? 문자가 일단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차수는 웬만하면 통일시키면 좋겠다. 그것만 유지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 했네. 자, 148쪽 넘어와 보세요. 자, 6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뭐 늘 하던 대로 근각계수 관계는 쓸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구하고 알파 베타 a분의 c 이렇게 구할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새로운 근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뉴근이지. 뉴근의 합과 곱을 구할 거야. 뉴근의 합은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으면 a분의 c분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곱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분의 1이죠. 얘는 c분의 a가 되겠네. 따라서 작동을 어떻게 하면 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최고 차함계수는 지금 얼마라니? c라고? 여기다 c 곱해주면 되겠네. 해서 cx제곱 bx a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일단 이게 기본 문제인데 이거를 간혹가다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요게 A, B, C가 숫자가 있어가지고 뭐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 숫자가 있으면 근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근을 직접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분의 근을 직접 구해서 그렇게 인수분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뭐 그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겠지. 근데 그건 그 문제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관된 풀이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된 풀이는 유근합, 유근곱 해서 그냥 깔끔하게 푸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풀이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마다 접근이 똑같아야 돼. 자, 65번 볼게요. 이건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림만 나와 있으면 좀 뭔가 어려운 느낌이 있죠. 어렵진 않은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이 원에서 현 두 개가 있어요. 현 두 개. 현 두 개가 지금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랑 같다는 공식이 있어. 이걸 몇 편 정리라고 그러거든?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 적어봐. PA, PB는 PC, PD랑 같다. 현 두 개가 있을 때 성립하는 성질이야. 필기 한번 해볼게요. 이름으로는 몇 편 정리라고 그러는데, 음. 해서, 뭐, OP, BP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해달래. 자, OP를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OB 길이도 반지름으로 11로 똑같을 거니까, 11 빼기 알파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그대로 써보면 11 더하기 알파랑 11 빼기 알파를 곱한 게 그냥 얼마가 된다 쓰는데 12 곱하기 8이다 이렇게 적용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12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96이니까 알파 제곱이 얼마니? 25니? 그래서 알파 값이 5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또 다른 거는 11 빼기 알파니까 그 베타라고 해보면 뭐 6이 되겠지? 그래서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쓰고 이게 정답이 되겠네. 괜찮죠? 그러니까 이 정리 하나 몰라서 못 푸는 문제죠. 그거만 알면 괜찮다. 자, 466번. 또 원이지 이제. 또? 그쵸? 반원 나왔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지름에 대한 원 주각은 무조건 90도다. 어떻게 긋든 간에. 알겠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전부 다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이걸 꼭 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자, 여기서 직각두기야, 직각두기. 쌤이 직각두기에 대한 거 정리 한번 다 해줬었지. 그치? 4개 해주지 않았니? 1번 공식, 발문 3개, 공식 3개. 안 해줬어? 넓이 2개 스케일 여기서?
안 해주니? 처음 들어? 내가 여기서 해준 것 같은데? 이거 고2 애들한테 해주진 않았을 것 같고. 이거 안 했니? 이거? 설명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나는 이제 직각 두 개라 불러요. 직각 두 개 그림. 여기서 1번. 얘는 닮음이 3개다. 왜 닮음이 3개야? 동글 더하기 x가 90도죠? 그럼 여기도 동글이겠지? 여기도 x겠지.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닮음이 생긴다. 이거 처음 하니? 나랑? 누가 대답 좀 처음 해? 그래?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한데? 2명은 좀 대답을 해줘야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 해? 아니야? 했었어? 잘 기억이 안 나니? 그러니까 한 김에 그럼 다시 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 여러분 머리 안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공식 3개. 공식 3개는 그거죠. a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y.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지. 이거 외운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b제곱은 y 곱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지막 게 뭐야? 이게 제일 많이 쓰여. h제곱은 x 곱하기 y다. 이렇게 공식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넓이 2개 스킬이다. 자,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일단은 2분의 1 AB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밑변을 C로 잡는다면 2분의 1 CH로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H랑 같다. 하나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해서 미지수를 끌어내는 그런 테크닉이 있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접해볼 일은 없을 텐데, 이게 넓이 B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잘 들어봐. 적을 시간 줄게. 요거는 들어봐. 요 왼쪽 삼각형 있지? CBH랑 ACH랑 닮음이지. 그치?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닮은 비가? 일단 CB랑 AC의 닮은 비로 보면 되겠죠? X 동글, X 동글 이렇게 대응일 거 아니야? A 대 B지, 닮은 비가. 그쵸? 그러면 넓이 B는 몇 대 몇이? A 대 B니까? 제곱 대 제곱이죠? A 제곱 대 B 제곱? 해서 요거 두 개의 넓이가 A제곱 대 B제곱인데 지금 높이가 똑같지? 요 두 삼각형의 높이가. 그러면 넓이 B는 뭐가 결정해? 밑변 B가 결정하지? 밑변 B가? 해서 X 대 Y가 A제곱 대 B제곱이다. 이걸 얻어낼 수 있어요. X 대 Y 밑변 B가 A제곱 대 B제곱 넓이 B랑 같다. 예제를 들어볼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요 길 있죠? 요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밑에 전체 길이 5에다가 이게 지금 몇 대 몇이니? 9대 아니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4대 3이니까 16대 9의 비율이 x 대 y의 비율이 됐다. 요 공식에 의해서. 맞죠? 해서 5 곱하기 25분의 16만큼 비례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되겠니? 정리해봅시다. 저거 예제까지 정리하면 좋겠죠? 뭐 들으면서 정리한 사람은 음미 좀 한번 더 해보고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요 직각두개 요 그림이 2학년 2학기 때 시험범이거든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요거를 연습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되게 그때 당시에 막 이런 문제 많거든. 직각을 여러 개 내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쉬워지는 거야. 이런 문제. 막 어디 여기 길이 구하라 이런 문제 복잡하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되게 쉽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 이제 끝내볼게. 요게 개념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겠지. 딱 봤을 때 뭐야. 지금 묻는 것도 뻔해요. AH, BH를 두 근으로 하는데, 그럼 AH를 알파, BH를 베타로 놔봐. 그럼 써야 되는 공식은 하나지. 4의 제곱이 그냥 알파 베타다. 그거 쓰고요. 두 개 더한 게 지름 10이겠네? 이렇게 바로 작성 끝났네?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그대로 쓴다. 뭐, 문제풀이는 되게 쉽게 되는 것 같아. 괜찮죠? 자, 67번 보자. 끊었다 하자. 50분이네.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50분은 쉬게 해줘야지.